자, 이번 시간 재산세 관련한 쟁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참고하실 때 271페이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과세 대상 여부 등 관련해서 우리가 취득세 얘기할 때 무대주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됐고, 일반 제2호 취득세 비과세 대상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 등록면에 있어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따질 때 비과세 대상부터 먼저 갑시다. 취득세 내버리면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자체를 위한 등기라든가 묘지 이런 것들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나머지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에서 과세 대상 여부가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보시게 되면 유사공제, 전대중 이런 식으로 봤었고, 비과세 대상으로서는 최종림, 시험림 이런 것들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 앞에서 취득세에서는 그거 있었잖아요. 취득세에 있어서는 지금 논의의 쟁점, 취득 시기, 이게 어려웠던 주제, 거의 풀 수가 없었고요, 외울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재산세 관련해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과세 대상, 유사공제, 전대중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그래서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지, 제방, 전답, 과수원, 대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대상 재산 등도 그 다음에 대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대상까지 나와 있는데, 자, 유사, 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그대로 인정해야 돼서, 자, 지금 보게 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답은 2번인데요. 이게 이제 말장난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물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택이나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지는데, 그 밑에 있는 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과세가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고, 이건 말장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다. 나머지 이슈들은 기본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사소유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굳이 여기다가 재산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 답은 2번인데 의미 거의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해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 시청차 새로 지으면서 누가 빌려줬다, 건물. 그럼 당연히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국가 지자체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방이라고, 유사, 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나왔었죠. 그래서 전답, 제방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제방 같은 경우는 뭐야? 비과세 대상이 돼야 되는데 특정인만 사용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과세 대상이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과 민통선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전답, 과수원 이런 것들은 자, 실제로 이용하니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비과세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험림, 최종림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세 대상 여부는 지금 30회 때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몇 회였더라? 지금 보게 되면은 자, 28회 때 나왔는데, 이건 제일 더러운 문제. 자, 오히려 다행이죠. 홀수예차는 안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여부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거부터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다시 문제. 자, 토지 분육 얘기가 나와 있나요? 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서 토지 분육. 자, 다시 갑시다. 우리가 이제 외워야 했던 게 여기 있었죠. 바로 분리과세라고 해서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그 다음에 0.2% 이염터라고 해서 4%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 다음에 별차운원이라고 해서 차고지, 운전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이런 것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외우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 겁나 쉬웠지. 부속토지, 부속토지에서 다음 몇 번? 자, 3번 이렇게 그냥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부속토지 해서 아주 심플한 문제야 해서 그렇게 봐야겠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산세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 구분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래서 뒤만 봐야 돼. 농지, 임야, 목장, 용지는 뭐가 된다? 분리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뒤에 원형 보전 임야 뭐가 됩니까? 별도 합산 과세 대상 2염터라고 해서 이것도 0.2%의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될 것이고 리을번 끄트머리 보니까 운전학원 별차운원에서 별도 합산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 니은하고 리을 두 개가 같다. 기역, 디귿 없으니까 답은 니은, 리을에서 이거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나중에 종부세라는 주제와도 같이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항상 비교해서 기억하신다라고 할 것 해서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자 25회 때 나왔던 주제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 자, 과세 표준 어려워. 시칠, 시륙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출제 포인트 사실상 취득 가격. 거기서 실제 시험 문제 쟁점이 됐던 것은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 가격 범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자, 등록명에서 과세 표준 사실상 취득 가격. 거기서 문제가 되는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이 등록명에서의 과세 표준. 재산세는요, 시칠, 시륙 외우셔야 돼. 항상 이제 취득세랑 같이 비교해서 출제가 되게 되는데 시가 표준을 곱하기 70%인 것이 바로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력이었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시륙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시가 표준을 곱하기 100분의 60에서 오른편 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 100분의 70에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하게 된다. 토지에 관한 과세 표준 자 시칠 이렇게 가야 되죠. 시가 표준을 곱하기 70%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표시에 4번쯤 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 시가 표준은 게 뭐냐면 개별 공시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70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 그 이외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시륙 외에도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때 마치 분리 과세 대상 토지처럼 주택별로 재산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요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자 두 번째 자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쳐서 다 세율을 적용한다. 말 그대로 합산이니까 자 어떤 납세 의무자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광명시라는 도시 안에 이 사람이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3개를 갖고 있다. 그럼 다 합쳐가지고 과세 표준 잡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게 된다. 별도 합산도 말 그대로 다 합친다라고 하는 거. 분리과세 대상 토지란 건 뭐라고요? 토지 단위로 다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과주택의 가액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다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4개 주택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약간 흔들어 오는 거.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이 전체를 합해서 하나의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액의 안분 비율에 맞춰서 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부분에 대해서 각각 가액에 비례해서 재산세를 부과 징수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시칠, 시륙이라고 하는 거 합산이냐 별로 분리해서 계산하느냐. 분리과세 대상과 주택은 분리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자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이렇게 됐으면 그냥 장장장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별장, 골프장,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다시 별장,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해서 장장 해서 이게 4%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뭐 더 이상 따져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파트는 세율이 깔끔하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가장 높은 거 장실이죠. 가장 낮은 거 0.07% 바로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래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준세율 가장 낮은 것은 있어. 뭘 찾아야 돼?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찾아보셔야 돼. 답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 표준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과세 표준 세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얼마고 말고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는다. 농지이면 목장용지 0.07%에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하죠. 그래서 이 문제 두 개를 비교하면 24회 때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27회 때 문제 요렇게 한 번 높게 한 번 낮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자 30회 때 문제 나름대로 응용 들어가서 초과 누진세율을 대상을 고르시오. 그럼 이제 초과 누진세율을 고르는 게 아니야. 단일 세율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농지, 임야,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자, 니은번 분리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얘는 바로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디귿번 모르겠고요. 주택, 별장을 제외한 주택. 별장은 초과 단일 세율이고 나머지 주택은 어떻다? 이건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도 과세 표준에 따라서 자, 그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니까 두 개만 고르라고 돼 있어. 두 개만 고르라고 돼 있어. 이게 이제 보면서 힌트를 삼아야 돼.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니은번은 아니죠. 니은번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래서 기억, 디귿, 기억, 리을 이렇게 기억, 디귿, 리을 중에 세 가지 있는데 기억은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에 리을도 어떻다? 초과 누진세율에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귿번이 뭔지를 분석을 하면 안 돼. 모질이에요, 모질이. 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갑시다. 주택 중에 별장이라는 것은 단일세율, 나머지는 초과 누진세율,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초과 누진세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어떻다?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24, 27, 30 전혀 다른 문제야. 처음에는 가장 높은 세율,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세율, 그리고 이제는 단일세율 물어보는 게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과 단일세율 구분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 이렇습니다. 바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 옳은 것을 이건 이제 겁나 중요하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출제 빈도가 더럽게 많습니다. 주연 이슈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상속 재산 주된 상속인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체비지 보류주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테고 제일 어려운 게 알공확사라고 해서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 이런 애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다음 무상의 그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 하여튼 이 정도가 주요 이슈에서 1번 자 사실상 소유자로 키워드 확인할 수 없을 때 확사니까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서 1번 요걸 갖고 알공 확사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고요. 주택이라고 하는 거 아까 봤었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게 되면 일단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 계산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액 비율, 토지 가액 비율과 자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서 어떻다? 바로 재산세를 안분해서 부과징수한다. 뭔 소리냐면 하나의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주택. 그런데 건물은 갑이 가지고 있고 토지는 을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총으로 쳐서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를 결정을 해야 될 테고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로 납부를 해야 되고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건물 소유자가 재산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면적이라고 되어 있을걸요. 그래서 틀리게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매수 계약자가 어떻다?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걸 이제 매도 계약자, 말장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의 종중재산, 공부상, 등기 명인, 이 사람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공부하지는 않지만 적어 있었잖아요. 자,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바로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다. 똑같은 구조가, 자, 종중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중재산인데, 뭐 종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때 납세 의무자는 종손이 되게 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공유재산, 지분권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 큰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알공 확사에서 답은 1번 하나 뽑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 점점점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근데 상속 지분 가장 큰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 해서 옳게 구성했고요. 신탁법 끝머리 뭐가 된다? 수탁자라고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국가로부터 선수금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채비지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알공해서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출제빈도가 대단히 높은 영역 중에 하나고요. 자, 내용들이 좀 많아서 좀 버겁죠. 해서 그 정도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2015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에서 1번 5월 31일 날 등기를 넘겨줘버린 매도인, 이 사람은 어떻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할 거, 아이 하나 포함. 두 번째, 공유 토지에서 지분권자, 그냥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자는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 수탁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 뒤부터 보러 훈련하셔야 돼. 맨날 뒤를 봐야 돼. 자, 공부 별로 안 돼 있는데 자꾸 앞을 쳐 읽다 보면 좀 외운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탁자.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 사업시행자, 채비지 등에 있어서는 누가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납세 의무자 아닌 것 하게 되면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26회 때 난이도 있게 좀 구성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과세기준 현재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서 공유재산 끝머리 가야 돼. 지분권자는 어떻다? 납세 의무자. 그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훈련이 되셔야 돼. 2번 질문, 확인할 수 없을 때 알공 확사 사용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세 번째, 연무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라고 했을 때 매수 계약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 사실상의 종종 재산에 대해서는 공무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 주된 상속자라고 할 거. 주된 상속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연장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또 볼까요? 해서 자, 전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납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건물부터 보인다고 그랬어요. 건물은 7월 31일까지, 토지는 9월 30일까지 토지 건물 묶어서 주택은 반반씩 다만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건 뭐만 해당된다? 주택만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1번 토지분 재산세 9월 30일 뒤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선박분 모르고. 자, 3번 납세 고지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 언제?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주택 7월 31일에서 답은 4번 이렇게 뽑았고요. 물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안에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때 부동산의 평가액은 과세 기준 현재 시가 표준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물납 기준점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중에 또 납기 얘기 나와 있을 거야. 해서 보니까 건축물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 원칙은 반반이라고 할 거. 그래서 옳게 구성을 했고요. 1번은 7월 30일, 1번은 9월 30일까지. 3번 지자체장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논의 조건 1,000만 원 초과. 그리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서 3번을 틀리게 뽑아냈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분납이 있고 물납이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재산세 파트에서는 분납이 한번 답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출제 포인트는 아무래도 물납이라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1,000만 원 초과해서 물납하고자 할 때 물납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재산세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했을 때 분납할 수 있다 해서
큰 의미 없습니다. 해서 이 재산세 분납은 25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 분납해야 되고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 분납해 할 수 있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재산세 부가징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지금 해당 연도의 주택의 부가세액이 100만 원일 때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이거 틀렸죠? 아까 20만 원 자 미만이 됐을 때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답을 뽑았었고 이번 틀리게 해서 26회 때는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징수하려면 5일 전까지 납세 고지서 발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된 재산세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류 납세 고지서 몰라. 자, 재산세는 마지막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가 징수한다. 오른편 5번 자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혀 쟁점 안 된다니까 머릿속에 쳐넣고 있는 머리 터져버려요. 그죠? 납기 얘기 가지고 항상 주택이 논의의 포인트가 된다. 한꺼번에 부가징수 주택 7월 31일까지 이게 20만 원 이해가 됐을 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 되게 된다. 자 주택의 전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일 때 반반해서 좋은데 7월 31일까지 반이고요. 나머지는 9월 30일까지 어떻다 또 반을 납기로 하게 된다. 3번 자 토지분 자 납부세액 19만 원일 때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해서 요걸 또 틀리게 구성을 했죠. 그래서 주택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번 지문 과세 기준 현재 점점점 알 수 없는 경우 나와 있죠. 알 수 없으면 어떻다? 공부상 소유자. 요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밋밋하게 5번 지문 250초 갈 때 분납해 할 수 있다 해서 답을 5번으로 뽑았습니다. 주로 이제 물납 가지고 5천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요쟁점 물납이 주연 이슈가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 분납도 하나의 답이 됐네요. 그래서 요렇게 물론 여기서도 이슈는 이제 납기 얘기가 기본적인 전체적인 맥락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할까.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논의할 주제는요. 자, 재산세 물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일단은 1,000만 원 초과라고 하는 것이 기본 요건. 두 번째,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어떻다 물납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하고요,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어떻다 물납이 가능하다. 해서 그 다음에 물납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 가십시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이 이루어지게 되면 납부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가 이제 등록면에서 그런 거 있었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해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납부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물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더 많이 돼서 기한을 어겼다 할지라도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자 아직은 답이 안 되고 3번도 중요 이슈. 자 그다음에 자 4번 별 쟁점 안 되고 답이 5번 뽑았네요. 유치한 문제 뽑았어요. 그래서 물납 신청을 했는데 자 거기서 안 받겠다고 해서 불허가 통지가 있으면 다른 재산으로도 물납 허가 신청해서 혹시 허가 떨어지면 물납을 할 수가 있다. 좀 어렵게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요 정도. 그럼 여기 빠져있는 주제가 이 물납하는 자산의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과세 기준을 현재 부동산의 시가 또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 물납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재산세 납기 건물 자 9월 30일에서 오른편.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거 다 틀렸구나. 건물은 앞에 7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깜빡 놓쳤어요. 그래서 건물 먼저 내고 토지를 나중에 내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이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해서 세율 적용은 틀렸죠. 집이 여러 채 있으면 한 채씩 계산한 데에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쯤은 지자체장 자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서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서 요걸 갖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전세 과세 표준 C6 이렇게 가야 되죠. C7 아니고 C6이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토지 건물부는 어떻다? C7, 주택은 얼마? C6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해서 그 다음에 물납 가지고 답을 뽑아냈어요. 해서 과세 표준 관련해서 물납 남아있는 수제 딱 한 가지라고. 그 부동산의 평가 방법은 과세 기준을 현재 부동산의 시가 또는 시가 표준액을 바로 물납할 때 그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판단하는 데서 답은 4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재산세 부과 징수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재산세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과세 표준 1,000분의 40의 세율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별정이 된 납기 반반입니다. 주택 일부로 보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도 납기는 똑같다. 해석을 묻는 문제인데, 자, 따로 이 별정에 대해서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주택의 일종으로 보게 된다. 금액만 달라지고 세율만 달라지고 납기는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산금, 준가산금의 적용을 배제한다 해서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법. 자,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25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여러분, 자, 요거는 아까 논의 자체가 저부터 가야 되죠.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빼버렸구나 해서 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자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어떻다 압류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식이죠. 갑이 X 부동산을 자, 을이 Y 부동산을 병이라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게 됩니다. 그럼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병 명의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신탁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바로 병한테 있습니다. Y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병한테 있습니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X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Y 부분은 세금을 낸 상태다. 그랬을 때 압류할 때 꼭 X 재산만 이렇게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Y 재산까지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읽지 말고 여러분 못 따라오면 되니까 압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디?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다. X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지 않은데 Y 부동산에 대해서도 다 압류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압류할 수 있다는 명제가 있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다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 그 뒤에 문제는 옛날 문제인데요. 자, 지금 이제 24회 때 문제 지방세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 과세관청 결정 해서 보통징수 재산세 되겠습니다. 이 재산세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게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것들이 다시 대신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뭐 이런 것들도 예시값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 가지가 지방세가 되게 될 것이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은 바로 국세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 답은 D급번 하나. 옛날 문제입니다. 물납 얘기랑 같이 하나 봐야 되죠. 지금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죠. 물납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일한 게 뭐라고요?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물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재산세만 어떻다? 물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 지금 분할납부도 재산세 가능했었죠. 그래서 리을이라고 하는 거.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주에서 따지는 것 중에 물납 가능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재산세. 분납이 가능한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해서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종합소득세 봅니다.